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어요. 요양을 다 하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과수원 일을 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을 이어 과수원을 이어받을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서울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도 오르고 제가 사연으로 올리게 된 일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자라다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쯤에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울이 신기하고 그랬는지.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그래도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아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말이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친구들과 같이 자취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던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은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 남편은 바로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와 친구들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편의점 가서 술이나 과자 같은 거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의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하며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 건너편에 서로 같이 자취하는 남자들이었어요. 평소에 각자 학교 가거나 알바하러 갈 때 같이 인사하거나 수다 좀 떨고 그랬거든요. 그 남자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술 마시고 노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다들 반신반의했고 그래도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어도 되냐고 막 말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왕 술 마시는데 같이 마시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같이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마시다가 모두 잠든 걸로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일어나 있었는데 한 남자가 술이며 안주며 먼저 일어나서 치우고 있었어요. 다들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상태였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는 그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말을 끌기에는 그렇고 바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잘생겼고 사근사근한 면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왜인지 남편한테 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었고 지금처럼 잘생기지 않고 뚱뚱해서 학창 시절 때는 거의 왕따처럼 지냈다고 해요. 사실상 제가 남편한테는 첫 애인이자 첫 아내였던 셈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술자리 이후로 남편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다 좋았는데 제가 대학생이고 남편이 동갑인데도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장을 다녀서 가끔 서로 만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주로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근무 들어가면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둘끼리 자취해서 미리 신혼을 대비하자고 결정을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헌데 왜인지 남편하고 같이 지냈던 남자애들이 저한테 당부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개 있지. 다 좋은데 가끔 애가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할지 막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거든. 특히나 여자한테 유독 심했어. 착하고 좋은 애인데 계단 쪽은 조심해.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설마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럴까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남편을 믿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남편을 감시하다시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냥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며 넘어갔어요. 계단.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계단 쪽으로 갈 때 내심 긴장을 했는데 별일 없어서 하며 안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취직에 성공할 때쯤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인사는 드린 상태였고 다들 결혼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네가 우리 아들을 거두어줘서 고맙다. 애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애가 좀 암튼 그래서 내가 장가는 갈지 걱정을 했는데 너 같은 고운 애가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말을 하자마자 시아버지는 무슨 소리, 우리 아들이 어째, 그거 다 지난 이야기잖아 라고 말하면서 뒤에 껄껄 웃으시며 넘어갔어요. 저도 호호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는데 이때부터 내심 불안했어요. 남편 친구들도 뭔가 있듯이 말하더니 시부모님의 말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상견례를 끝나고 저는 남편한테 가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며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과거의 흔한 실수에 불과해. 지금은 나아졌으니까 괜찮아. 우리 자기 너무 걱정하는 거 보니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계속 귀여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안아주며 절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때도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분들도 오시더라고요. 헌데 다들 표정들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식을 올릴 때였어요.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아버지와 같이 갔는데 거기서 남편분의 한 여성 동료분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쩜 저 여자 하필 만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할까? 이런 말을 들으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뷔페에서도 남편과 같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이 잠시 급한 일로 비운 사이에 제가 남편분의 직장 동료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전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오는 사람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그래도 된다고 말했는데 실은 당신 남편 좀 사이코 그런 게 있어요. 왜인지 계단만 보면 사람이 미쳐서 은근슬쩍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계단 쪽으로 가면 사고가 발생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히 왜인지 여자 직원들이 많이 당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설마 계단으로 갈 때마다 넘어뜨리고 그런 게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식은 마무리되고 신혼여행도 가고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았어요. 참 그냥 다 겁주려고 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임신 중이었지만요.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멀리 외출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거의 만삭이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때 겨울이었고 계단들은 전부 얼음이었는데 남편은 거길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지 않냐고 할 때 거기로 내려가서 차 안으로 들어가야 몸도 녹이고 그러지 않냐고 해서 가는데 제 우려대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온몸이 굴러떨어졌고 저는 아기 걱정을 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계단에 굴러떨어지면서 근처에 나뒹굴고 있는 벽돌에 머리가 맞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깨어났을 때 가족들은 울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비참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저보고 사산이 되었다고 해요. 뱃속의 아이가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죽었다고. 그때 전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한테 이제 어쩌면 좋냐고 말했고 뒤이어 찾아오신 시부모님이 얘야 미안하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도 절 안아주고 그랬는데 왜인지 남편 얼굴이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최소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전혀 흐르지가 않아서 남편한테 안 슬퍼? 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심란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서 정신이 없구나 하며 또 울었어요. 남편도 이 고통을 느끼겠구나 하며 안쓰러웠는데 그날 밤에 들은 이야기 덕에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몸져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간병을 보고 있었어요. 전 남편한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대체 왜 이러지? 하고 잠든 척하고 들었는데 이 여자 참 재밌네. 내가 설마 애기 가지고 막 슬퍼할 것 같나? 내가 감정을 못 느끼고 그래서 어떤 표정으로 지어야 할지 심란하다고 하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네. 역시 단순한 여자 같으니. 한데 아기만 보내버려서 좀 그러네.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보내야지. 그동안 이날을 위해 계단에서 계속 꾹 참은 건데 이걸 듣고 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날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되고 연거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시부모님과 남편한테 당장 이거 해명하라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역시나 죄송합니다. 실은 아들놈이 어릴 때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들한테 자꾸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아들놈이 계단만 보이면 애들을 밀친다고 말이에요. 아들놈은 실수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알았어요. 계단만 보이면 이런다는 걸. 그래서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피해 학생 부모들한테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하지 말라고 하며 어느 정도 주의를 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습관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고 보고 그때 많이 절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놈 일이 된 거 다 저희 탓입니다. 하며 봐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결국은 절 죽이려고 했다는 죄로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재판에서 감옥행을 가라고 판결은 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재판이 멈추다가 다시 진행 중이고 어떻게든 그 인간을 감옥에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편 친구들은 물론 제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해 하던지 남편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 일이 벌어져서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친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저를 위해 조심하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끝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먼저 하늘로 간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다시는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전 시골로 내려갔고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발 결혼을 하거나 연애할 때 사람을 꼭 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걸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들 건강 조심히 하세요.